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방송할 내용은요. 오늘 시황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황과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허영만 화백의 주식 연재되는 주식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한 방식의 어떤 좀 이상한 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회원 인터뷰를 잠깐 하고, 회원 인터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지금 저도 처음 오늘 통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관리자들이 회원들과 통화를 하는데, 회원은 아니고요. 회원 문의를 하면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의뢰했던 분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을 좀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정리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황을 먼저 하자 보면,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1.98, 거래량도 꽤 많았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72%,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 구간을 다 돌파했습니다. 다 돌파했고, 하향 돌파했고, 시장의 어떤 하락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시장은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아주 강하게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보통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하락들이 큰 하락이 나오면 보통 다 단기적으로 반등한다 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반등을 하는 거는 좀 지나서 들어가도 되거든요. 꼭 아주 위험한 그 끝에 매달려 있는 아주 날카로운 끝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어떤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어떤 해외 뉴스, 뭐 절세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단 일단은 그냥 하락이라고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종목과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하죠. 보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승하는 주식은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모이면 하나의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수. 근데 그 지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더 하락할지 진짜 바닥일지 모르는 거지만 원칙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주식은 매수하고 하락하는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락하는 그 종목들이 모여서 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니까, 지금 매도는 힘들더라도 매수는 안 해야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면 한두 종목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빠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주식하고 나는 평생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뭔가 급해지겠지만, 나 이번 달이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주식 할 거야, 그리고 안전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할 땐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저도 허영만 그 화백이 화백의 어떤 주식을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이 보면서도 저 좀 의아했어요. 이 만화를 보면서도 이거 이상하다. 아마 이 주식 만화를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 만화의 1편에 보면 이 화백이, 허영만이라는 화백이 쭉 보면은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결론은 주식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씨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꽤 좋은 책들이 많아요. 내용이 보면 꽤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닥치는 대로 좋은 책을 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만화에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식 만화를 3천만 원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 매매한 내역들, 한 1, 2주 전에 매매한 내역들을 연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오늘 거를 보다가 이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허영만 화백이라는 분은 지금 한국 나이로 만 70세일 거예요. 만은 아니고 70세 정도인데요. 70세인 주식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 만화를 그리면서 실제 주식 트레이딩 하는 모습을 기록처럼 남기는 건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 자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명의 투자 자문을 둬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한테 매수 매도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대로 이 허영만 화백이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는 과정인데요. 시간이 지금 이게 1편이 나왔던 게 좀 몇 개월 됐는데요. 지금 이게 날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몇 개월 됐거든요. 꽤 됐어요. 꽤 됐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70세의 분이 주식을 한다라는 것에 오직 주식 쪽만 바라본 것 같아요. 70세라는 그 연세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매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뭐 11월 27일 2주 전인 거죠. 부터 월요일 금요일 이틀에 매매한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매매 종목 합니다 라고 해서 한신기계 갑자기 매수합니다. 갑자기 4,200원에. 한신기계 실적이 좋지 않아요. 매수하고 뒤따라서 이 허영만 화백이 매수 완료 뭐 이렇게 씁니다. 한신기계 몰빵 뭐 이러면서 매매 시간차 때문에 손실이 생기지 않게 긴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신기계 10시에 매도를 합니다. 갑자기 매수한 게 시간은 안 나왔는데요. 오전에 갑자기 10시 정도에 또 매도를 합니다. 또 시장가도 아니고 딱 지정가로 해가지고 매도를 이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매도 주문 완료, 뭐 죄송, 매도 주문 취소, 뭐 이래요. 이게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신기계 4,140원 전량 매도 주문
뭐 수익 얼마, 손실 얼마,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수익 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전문가는 LNF 손절매 막 이럽니다. 매도 손실 60만 원. 셀트리온 제약 모두 매수 완료. 몰빵에 또 몰빵. 하웅씨는 승부를 하는 중.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만 화백을 통해서 현재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매매 기록을 보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2주가 지난. 그랬더니 갑자기 아까 한신기계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셀트리온 제약 다른 거죠. 셀트리온 제약 매수했던 이 위에서 셀트리온 제약 매수시켰던 사람이 갑자기 월요일 날은 갑자기 50% 매도 이렇게 때립니다. 휴 성공했네. 전기차로 다 까먹고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매수, 또 매수 완료, 300만원 매수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지금 한 편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 편 정도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이분이 7월 30날 그 시장 좋았던 7월 30날부터 현재까지 16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여러 명의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수 행태가 저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건데요. 제가 또 다른 편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다른 편이 어떻게 보는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원래 만화를 안 봅니다. 다음 화 제가 좀 봐볼게요. 여기서 봐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전편 건을 한번 봐볼까요? 전편? 이건 전편 어떻게 여기 있나봐요. 뭐 아무거나 볼게요. 근데 여기다 보면 상당히 허영만 화백이 읽었던 어떤 책이나 투자 자문사들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좀 여기다 이렇게 좀 마치 좋은 내용들을 적듯이 명언처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말들이. 이 명언들과 실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매매 내역이 달라요. 보면은 VIP 최준철, 그쵸? 유명한 분이죠. 경동나비엔 절반 매도 주문, 단기 급등에 따른 비중 축소, 뭐 이런 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I 매도, 뉴스의 매도 바로 해버렸죠. 단기 악재라 일단 손절, 그쵸? 사자마자 단기 악재라 머리 아프네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카카오 전부 매수, 참 좋은 여행 동시호가의 매도, 동시호가로 주문, 수정, 매도. 이거 제정신의 회사원들이 이런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손실이에요. 계속. 갑자기 또 명문제약 매수, 그렇죠? 그 다음에 체결 이게 보면 이거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체결 투자 자문단들의 그 만화에 나오는 이력들을 봤거든요. 봤더니 주식 투자 30년 했다. 무슨 대회에서 1등 했다, 2등 했다. 전업 투자 18년 했다. 전업 투자 15년 했다. 나는 얼마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흔히 보면 고수 같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거에 좀 화가 났냐면 그 허영만 화백이 읽었던 어떤 투자의 어떤 지침서 같은 이런 책들과, 그리고 그 만화에 나오는 투자 자문사나 그 책으로부터 나온 아주 좋은 어떤 명언들 같은, 주식에서는 정말 명언들 같은 이런 책의 내용과 실제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매매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언책에 단타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샀는데 갑자기 매도하고 동시효과에 막 매수 체결이 됐네 안 됐네 이러고. 근데 그 매매했던 시기가 약세장이었거든요.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회원을 문의하는 고객분들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어요,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목이 많이 늘어났고 꽤 많이 물려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왜 주식을 모를까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환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주식 전문가라든지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한테 단타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오늘 1% 먹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70세인 허영만 화백이 이런 단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리 젊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단타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도대체. 그래서 약간 황당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자문단이라는 사람들도 좋은 투자 서적이라든지 어떤 배움이 있었을 건데, 배우는 것은 배우는 걸로 배우고 매매는 전혀 다른 단타 매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벌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그런 식의 매매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만화가 연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아직까지도 이런 단타를 권하고, 실수했네, 체결 안 됐네, 어쩌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주식을 30년 했대요. 주식을 17년 했다고 하고 15년 했다고 하고 자산을 2조 가까이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회사를 못 다닙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해야죠. 본업에 충실해야지. 주식,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게 비트코인이 이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비트코인을 하는 대학생과 아닌 대학생으로 나뉠 정도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공무원들도 보면은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회사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비트코인에 다 꽂혀 있대요. 다 켜놓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시세판을 째려본다고 주식이 내 마음대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 저같이 주식을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고, 허영만 화백에 연재되는 주식 만화를 보고도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주식을 저렇게 70세 된 노인에게 주식을 저런 식으로 하지까, 좀 황당했었고 일단 이런 식의 피해자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전화하는 건데요. 한번 전화를 해서 이분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 역시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 평생투자 파트너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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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뭐 예, 편하게 관리자랑 통화하듯이 예, 그렇게 예,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은 괜찮나요? 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큰 어떤 거요? 이제 뭐 손을 많이 보고 있죠, 손해요, 손실을요. 손실이요? 예, 예. 예.
얼마 정도에서 얼마가 된 건가요? 어, 괜찮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네. 예, 뭐, 투자금이 뭐 한 1억 5천 정도 전부 다 뭐 투자를 했죠. 1억 5천에서 현재는 얼마 예, 정도이신가요? 지금은 뭐 한 3천만 원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꽤 엄청나네요. 진짜 그죠? 예, 예. 음, 근데 그러면 5년 정도 하셨으면 주식을 좀 이제 많이 좀 알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좀? 역시 뭐 해도 어렵고 네, 예.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또 뭔가 공부한 대로 네. 또 이론대로만 결코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어떤 쪽에 공부를 하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주식을 접하면서 뭔가 이게 좀 책을 보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 책을 좀 봤습니다. 책을 좀 아, 예, 봤는데 예.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 투자, 그 장기 투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과 이제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음, 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제 차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혀 보지 않았고요. 예. 이제 기업 나름대로 그냥 기업 분석하고 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때요? 주식이라는 게 뭐 이익이 나서 네.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장기로 가야지 장기 투자지. 이게 뭔가 음, 또 수급이라든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그쵸. 이게 손실만 더 커지는구나. 아, 예, 예. 예, 음, 그렇게 좀 느꼈죠. 그럼 현재 지금 보유 종목 좀 불러주시겠어요, 혹시? 예, 네. 지금 제가 에스텍이 좀, 예, 네. 비중이 좀 그래도 제일 많이 있거든요. 에스텍이요? 에스텍이라고 하는 종목. 예, 예, 예. 예. 에스텍이랑 또 뭐 있나요? 에스텍하고 저 이제 효성 OMB요. 효성 OND요? 예. 예. 음, 그러면은 지금 총 종목이 몇 개 정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한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아, 5개 정도요? 예, 예. 그럼 에스텍이라고 말씀하신 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예. 잠시만요. 아, 이 에스텍은 어떻게 매매하신 거예요? 매매하신 이유가? 이게 아마 제가 올 아마 2월 달이죠. 2월 달경에 그 당시 그 예, 예. 이제 뭐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 이제 그 이제 스피커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아, 예, 예. 그쪽으로 이게 예,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음, 그 당시 그 시장에서 그 안암전자인가요? 예, 안암전자하고 이제 예, 같이 예 예,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안암전자는 이제 많이 날아갔는데 예, 예. 이것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상한가가 한 번 나오고 음, 그다음부터 그냥 내리막을 걷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면 근데 매수하신 예, 날짜가 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지 상한가 간 날 상한가 간 날이 이제 언제죠? 아마 2월 예, 2월 예. 아마 2월 중순경이었을 예,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예, 2월 20날, 그날 예, 예. 이제 예 좀 그냥 소량으로 한 25%대에서 한번 들어갔었어요. 와, 예, 그냥 와, 소량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단타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와, 이제 그러니까 소량으로 이제 연습 삼아 들어갔는데 예, 이제 다행히 상을 갔죠. 예, 이제 예, 상을 예. 갔으면은 이제 뭐 매도를 이제 하고 나오면 연습이 충분히 된 거였었는데 네.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상이 갔으니까 다음날 조금 더 시초가에 올라가면 좀 매도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이제 예, 좀 끌고 갔습니다. 다음날까지. 예, 예. 근데 그래도 보통 확률적으로 상이 가면은 다음날 조금 이렇게 시초가 올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시초가부터 이렇게 좀 운봉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이게 매도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이제 계속 밀렸는데, 가시네요. 예.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손절수를 정하고 이제 손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네. 그 물량을 비중을 늘리지 말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지켜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를 계속 했죠. 아. 비중을 자꾸 이제 막 이제 뭐 한 달, 두 달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게 되더라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에스텍? 그냥 이제 그 뭐 언론이나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뭐 자동차 산업 쪽이 이제 전망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관련된 쪽으로 이제 뭐 아남이라든지 이제 몇 개 이렇게 기업이 나오는데 이게 네. 상당히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니다. 예, 그리고 스피커 쪽으로도 이렇게 뭐 삼성 관련해서 그 휴대폰이나 이런 쪽으로도 뭐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원래 연습하려고 들어갔던 대로 이제 그걸 그대로 지켜서 그냥 연습으로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하루를 지나고 자꾸 가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원칙이나 어떤 그런 그 근거 없이 예. 정말 이제 일반 그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는 그런 실수를 똑같이 그 답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회사 자체는 뭐 그냥 배당도 또한 한 4%대 때 주는 기업이고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바닥을 이게 확실히 이제 친 건지는 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냥 또 근래에 보면은 주봉상 보면은 살짝 좀 고개를 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정도 이게 좀 탄력을 주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이 종목은. 그죠?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거죠? 이 종목이 예, 비중이. 이게 계속 이제 뭐 추가 매수를 계속 그냥 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이게 좀 많이 들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기업 자체는 뭐 그렇게 막 많이 뭐 부실 기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너무 그 거래량도 평소에 좀 너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 그 주식 있잖아요. 예, 주식 할 때 그 회사는 보통 뭐 괜찮은 회사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주식 할 때 괜찮은 회사라기보다는 진짜 죽여주는 회사,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회사를 매수해도 갈까 말까거든요. 아마 이게 그 당시 때 시가총액이 꽤 작았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뭐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큰 시가총액은 아니긴 하겠지만 저는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그게 상한가 이제 가는 과정에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거를 좀 연습 삼아서 그냥 일단 이제 소량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물타기로 물량 많아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끝냈으면은 이제 그게 뭐 익절이든 선절이든 이제 네. 마무리가 됐으면 됐는데 아, 연습 삼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를 이제 너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제 지나치게 계속 이제 끌어오면서 예. 이제 화를 부른 거죠. 예. 사실 이 종목은 실적은 계속 우상향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때 이 종목이 약간 테마성으로 묶여서 올라간 거거든요, 같이. 그런 면이 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렇게 테마성으로 엮이는 종목은 어떻게 뭔가 어떤 분석 자체가 사실 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누군가 사주고 팔아주고의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올리고 뺀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차트를 보고 어떤 무슨 뭐 지지선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의 매매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슬금슬금 또 올라가네요. 또 그죠? 반등 손실률이 한 15% 정도 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지금 그런 정도의 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한번 근데 빠져나올 기회는 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만약 지금 그 기회를 안 주면 기회만 어떻게 예, 하죠?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계속 또 붙잡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 아, 일단 이제 예, 제 생각은 일단 이제 연말에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배당을 조금 예, 주니까 일단은 예, 예. 예, 이제 배당 배당 많이 받는 줘요, 이 회사. 시기 예. 예, 배당 받는 시기를 이제 지나가서 이제 뭐 한 음, 내년 1월 달 까지 한번. 예까지 한번 지켜보고서 그때는 이제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말고 그럼 다음 종목이 효성 아까 아, 예, 효성 OMB요. 효성 OMB요? 이거 이 종목은 어떻게 누가 추천해 주셨나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유기농 매장을 많이 이제 이용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래서 근데 유기농 매장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 항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게 망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자꾸 나아지면서 이제 유기농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쭉 찾던 중에 유기농에 관련된 뭐 이제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뭔가 이제 그 농업에 관련된 거고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아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겠다. 회사가 아, 망하지는 진짜로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매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어떤 그 접근한 시기가 네. 이걸 제가 2만 원에 그것도 2만 원. 3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계속 같은 가격에 했거든요. 2만 원이면 매수하신 지 한 2년 가까이 되신 거네요. 2년이 아마 살짝 넘은 것 같아요. 한 2015년도 9월 달 예, 예, 이후에 예. 그 정도 아마 한 것 같거든요. 아, 2만 원 정도 때요? 예,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 그러네요. 이거 엄청 나네요, 손실이. 그냥 이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수급이 너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찾아서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계속 주는 회사였었거든요. 2015년부터 매출이 계속 주는 회사거든요. 예, 좀 장기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냥 장기라고 여러 하면 가지, 몇 년 예, 정도를 예. 보시고 투자하신 거예요? 한 2, 3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죠. 아, 근데 그 나아진다라는 그게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회사인데, 그죠? 그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제 10년도 이후에 저쪽 그 베트남 쪽인가요? 뭔가 그 예, 예, 뭔가 계약권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좀 불확실하게 되는 바람에 예, 그때 아마 그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가가 예.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효성이라는 그 OMB 회사를 지금 보면 진짜로 그게 없네요. 뭐, 그 어떤 리포트도 없고, 어떠한 회사에서는 리포트를 아예 제외시켜버리기도 했네요, 보통. 이게 미래 계속 성장이, 이거 혹시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두 종목? 아닙니다. 지금 뭐 효성 오염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한 상태고요. 예, 예. 뭐 효성 오염비는 뭐, 예, 뭐 지금이라도 이거는 이제 뭐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근데 보통 예. 선생님 많이 지치셨죠? 효성
이 종목에, 그죠? 2년 아, 정도 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2년이 아마 넘은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보통 예, 선생님이 아마 매도하면 이 종목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보통, 그건 뭐, 감안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버티다 버티다 매도했더니 올라가 버리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이 큰 앞에 거 에스텍이랑 효성 OMB 같은 경우에 이게 딱 예. 들었을 때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는 아니구나라고는 확실히 느끼던 것 같아요. 예, 회사가 예, 예. 회사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닌 회사구나라는 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거래량이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근데 둘 다 이 두 종목 정도는 아 진짜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뭐, 효성 오염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네. 너무, 예, 또 오래됐고, 네. 이게 뭐, 여기서 이게 회복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이제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이제 뭔가 좀, 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그런 매수하신 생각이. 종목은 뭐 있으세요, 혹시? 아, 최근에요. 네. 최근에는, 예, 그, SM 코어하고요. 아, SN크는 좋은 회사죠, 회사는. 예, 뭐, 그, SK에서 이제 그 인수를 해서 네. 좀 앞으로 좀 물량도 많이 받고 괜찮아질 것 같아갖고,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이요? 매수한 지가. 예, 근데 그 매수하자마자 내려가네요. 아, 일주일이면은 진짜로 딱 떴을 때였네요. 그죠? 예, 예, 음. 예, 예. 와, 근데 요 당시 일주일이면은 요 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 지수라든지 이제 그 시장 전체를 보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아, 예. 그냥 장이 안 좋아도 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올라가는 건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세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정말 이런 거 초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음. 그 대표님 이제 뭐 카페라든가 유튜브 이렇게 올리신 거 이렇게 보니까 지수와 장을 얼마만큼 이게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요즘에 이제 좀 느끼겠더라고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이 에센코 같은 경우도 그 코스닥 150 지수인가요? 그게 이제 편입된다고, 네. 예, 2월 15일 날 편입된다고 이제 그래서 뭔가 좀 음.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전망도 이제 그 신흥기계를 이걸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SK에서 이제 에센코를 이제 회사명이 이제 바뀌었는데 좀 괜찮다. 이제 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무 좀 근데 이건 어떻게 회사는 좋은 거 보면은 예, 맞아요. 확실히 예, 예. 이 회사는 진짜로 좋은 회사가 맞고요. 이 회사는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반드시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길게 봤는데도 내년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주식을 봤는데도 이 종목이 안 오르면 진짜 주식할 맛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말도 못하게 내년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예, 말도 예. 못하게 좋아지고 최고 사상 순이익을 버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그리고 내후년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주식이 안 올라가면 진짜 주식하는 어떤 방향성과 이런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수가 꺾일 때 타이밍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예, 숲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인 거고요. 저는 이런 회사라면 버텨볼 만한 하겠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예, 사실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긴 해서 오늘 웬만하면 이럴 때는 아예 주식이 계좌에 없어야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ETF 150의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뉴스랑도 비슷한데요. 이게 좀 너도 나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 ETF 150에 편입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의무적으로 매수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높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시장이 꺾일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거는 진짜 좋은 종목인데 조금 시기가 조금 잘못돼서 좀 아깝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종목 뭐 있으세요, 또? 최근에 거?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네이처셀이요. 네. 이 네이처셀은 최근에 불을 뿜었죠.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예,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아, 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이처셀은 어떻게 종목을 알고 매수하셨어요? 아까 SM코어랑. 이제 네. SN코는 이제 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런 이제 전망이라든지 그 전망을 나름대로 어떻게 알게 예, 되신 예. 거예요? 아, 이게 뭐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봤었고 또 이제 하나 좀 참고가 된 거는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ROE라든지 이제 그 기업 아, 분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뭐 EPS도 그렇고 뭐 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네. 이제 내년 더 이제 좋아질 것 같은 그 종목 음, 중에서 SM코어가 이게 눈에 들어오길래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예, 있습니다. 이제 좀 아, 공부를 예, 좀 하면서 음,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이 그러면, 네이처셀은 이제 예, 뭐 그런 거보다는 예, 사실 이게 이제 급등주죠. 급등주니까 이제 안 그렇죠. 건드리는 게 맞는 건데 예, 예. 이제 워낙 또 이게 뭔가 좀 시장에 좀 이제 주도주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도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뭐 예, 어, 바이오나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신라젠이 이제 좀 한풀 좀 꺾였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라젠 다음으로 뭔가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슈나 주목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국내나 국외에 또 뭐 임상을 실험을 하는 물론 이제 당장 어떤 그 수익이 나는 게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대표님 말씀 그 들어보니까 예, 현재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예상만으로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된다 그냥 한 10주 정도 소량으로 일단 소량이요? 예, 소량이 10주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갔었어요. 예, 예, 예. 이것도 그 당시에는 좀 한 비싸게 들어갔죠. 26,000원에 거의 이제 고가에 음, 들어갔다가 이게 좀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갈 때 이제 좀 음봉에 좀 아, 예 좀 담았거든요. 이 음봉 매수라는 것이 최근에 주식 방송들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봉에 매수하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무섭지 않나요? 음봉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예 이게 사실 뭐 초보자들이 할 건 아니죠. 그쵸. 이거는 예,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오를 거니까 매수하자라는 거가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방송을 틀면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봉 매수라는 이야기가 좀 무서운. 근데 네이처셀은 사실 시장에서 어떤 좀 이목을 받았던 종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역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제하더라도 일단은 차트 쪽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MACD 지표를 아시나요, 혹시? 예, 예, 뭐 아주 아시죠, 예, 잘? 뭐 예, 예. MACD만 깔았어도 매도 자리여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MACD만 봐도, 그죠? 그런 이제 원칙과 기준을 이게 나름대로 이게 참 잘 어, 세우고 또 그걸 어렵죠. 예,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실천을 하지 못한 부분이 그쵸. 예, 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게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게 충분히 이게 되는데 이게 그쵸. 막상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하기가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대표님 그 설명해 주시고 또 아, 강의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행 차원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좀 제대로 된 주식에서만 예.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되셨네요. 뭐 진짜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제일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제는 손실난 종목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요거를 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두 가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정원 가꾸기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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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에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예, 예, 꽃도 예, 있고 잡초도 있고 하면 예, 지금 보면 잡초로 많이 키우고 있는 꽃은 다 뽑고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잡초를 뽑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당장은 이게 손실 확정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데요. 일단 잡초는 뽑아내야지 꽃으로 영양분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거가 가능하실까? 근데 진짜로 앞으로 제대로 하신다면 지금 손실을 인정 한번 해야 돼요. 손실을 인정을 하긴 해야 되고 그 빠져나오는 타이밍은 뭐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인정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이제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한 3천만 원 남으셨죠? 있으신 거죠? 예, 예. 만약에 이 종목 3천만 원을 선생님 지금 주식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선생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주식을 매수하세요라고 하면 네이처셀 뭐 에스텍이라든지 효성 OND 이런 거를 매수하실 OMB를 사실 건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안 사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개별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장세도 봐야 되고 또 뭐 지금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 보면은 네. 참고를 하고 뭔가 이게 아주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이게 어떤 그 좀 단편적인 면만 이게 좀 음, 감에 의존해서 하지 않았나. 아.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3천만 원이라는 새로운 자금이 생겼을 때 효성 OMB를 지금 매수 안 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효성 OMB를 더 길게 보유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물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 이거는 지금 예, 뭐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럴 예, 각오는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매도 손실 인정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인데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경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혹시 선생님 1년 동안의 기대 수익이 얼마 정도를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예, 물론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사실 뭐 욕심이 뭐 예, 끝이 없죠. 네, 뭐 많을수록 뭐 다다익선이긴 하지만은 예, 주식을 제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제대로 된 수익을 네, 일시적인 수익 말고요.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어떤 꾸준히 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몇십 프로라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그래도 한번 예, 그래도 뭐 예. 그래도 기대 수익이라는 거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1년에 계좌가 얼마 정도씩은 뭐 늘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네, 이게 손실을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좌는 불어나게 돼 있다. 네, 다만 네, 이제 네. 그 예, 속도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그냥 예, 그냥 뭐 희망은 그렇습니다. 뭐 한 2, 30%에서
많으면 한 50% 정도 되면 그건 참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장이 예, 좋아야 되겠죠. 1년에요. 예. 예, 2, 예. 30%, 1년에 2, 30%인데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면 뭐 50%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런 정도 되면은 뭐 너무 좋겠지만 그건 뭐 아, 사실 욕심이고요. 그렇죠. 2, 30% 그러면 2, 30% 정도면은 그 만족하실 수 정도도 있겠네요. 예, 상당히 훌륭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사실 그죠. 예, 예. 그거 뭐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죠. 예, 뭐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아까 맨 처음에 원금인 1억 5천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아, 뭐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예, 그건 뭐 한번 해볼까요? 3천만 원을 그냥 보수적으로 더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작게 20%를 한번 해보면 1년 지나면 3,600, 더 2년 하면 4,300, 3년 잠시만요. 4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12년 이상 걸리는 건데요. 복리로 아, 예. 하더라도 3천만 원이 한 20% 정도씩 연 복리로 계속해도 한 12년 정도 이상 걸려야 1억 5천이 제가 계산 잘못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네, 이게 참 손실을 본 사람들이 네, 이 회복한다는 게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아, 자체만으로도 네, 얼마든지 예, 뭐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 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혹시 선생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나요? 예, 아닙니다. 아, 회사 다니세요? 아니요, 그냥 사업하시고요? 예, 그 교육 관련의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10년이 안 걸리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한 아, 뭐 7, 예, 8년, 뭐 8, 9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사업하시는구나. 그러게요. 아이고, 어렵네요, 진짜, 그죠?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연 20%씩 만약에 수익을 꾸준히 내서 3천만 원으로 만약에 원금 회복인 1억 5천 정도까지 만약에 가는데 한 7, 8년 이상 걸리더라도 해보겠다면 저는 지금처럼 어떤 단타 매매 혹은 실적이 아닌 뭐 이렇게 감으로 하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이제 그거를 예, 좀 철저하게 네, 근데 이제 예, 그러려면 지켜야죠. 조금 이제 뭐 차트도 조금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실적 보는 예.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주식하실 생각이세요? 아, 저는 이제 이거 자체를 일단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예, 제가 뭔가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되고 예, 예, 스스로 뭔가 이제 공부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늘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이거는 뭐 일생 동안 예, 해야 음, 되는 게 맞다. 다만 아, 이제 하려면은 제대로 예, 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 예, 아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손실 나오면 보통 이렇게 포기하시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음, 시정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랑 만약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시면 예, 예.
예. 뭐 조금씩 수정하면서 같이 고민해가면서 하면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예, 뭐, 예.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해도 잘 수익도 안 나고, 그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예, 또 의외로 뭐 20%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더 크게 수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시장이 예, 강하게 가고 이러면. 그래서 일단은 수익은 기대 수익은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호흡만 좀 길게 하고 2, 30년 이상 주식 하시겠다라는 생각하면 급할 필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시장이 약세 시장으로 변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상황에서 뭐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거나 이런 거를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지금 에스텍이나 이거는 한번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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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근데 이게 저도 약간 의아하거든요. 보통 저희 같은 유튜브를 보잖아요. 예, 예. 유튜브나 어떤 증권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저희가 사기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카페라든가 저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예, 이제 어떤 자산 관리, 예, 네, 어떤 회원들 자산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철학을 갖고 있지 않나. 상당히 그러니까 좀 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음, 어지간하면 이제 막 종목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막 추천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봐가지고 특히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안목 없이 개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 것인지 저는 걸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원칙적인 면에서 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다. 뭔가 좀 다른다고는 다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믿음이 좀, 예, 좀 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선생님 같은 어떤 이런 상황 계좌들 있잖아요. 예, 계좌가 대부분 그래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회원은 아닌데 내 계좌가 이런데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예. 지금 다 이래요. 다 물려 있어요, 현재. 근데도 아까 낮에 주식 방송을 봐도 계속 추천을 합니다, 종목을.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시장이 1% 넘게 계속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최고의 종목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뭔가 설명을 듣고 공부를 이렇게 예, 하면은 이럴 때는 뭔가 좀 접근하지 말고 좀 쉬는 게 맞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예, 음,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승부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종목을 가장 처음에 지수를 먼저 보고 내 종목을 봐야 되는데 보통 내 종목만 보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핸드폰 닫는다든지, 그죠? 저는 말씀해 주시는 거 요즘에 좀 보고 듣고 하면서 그걸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아, 예. 그게 지수나 장세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물론 이제 그거를 또 피해서 아주 또 운 좋게 어떻게 뭔가 수익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취해버리면은 그쵸. 자꾸 반복된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한두 번은 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결국은 또 손해가 될 거고요. 와, 그거는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겠다. 아, 예, 뭔가 말씀하신 대로 늘 뭔가 불리하지 않은 승부를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진입을 해야지. 아무 때나 가서 뭐 운 좋아서 어떻게 한두 번 이기면 또 들어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거로구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예. 그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혹시? 워렌 버핏이 그 이야기를 해요. 주주총회에 가서 예.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하다 보니 이게 약간 집중력이 깨지다 보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단기 매매할 수 있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큰 손실도 입어보는데 다 깨달으신 분들이 한번 마음 잡으면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는 선생님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맘만 딱 결심만 하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아는 것 아직 많이 같아요. 부족하고요.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쓱 하셔가지고 저는 뭐 선생님 지금은 당장은 손실이지만 한두 해씩 지나가면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게 없죠. 뭐 사실 시장에서 계속 좋은 종목이라고 시장 약세든 뭐든 계속 추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그쵸? 그래서 뭐 선생님 뭐 화이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네. 예, 뭐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방송 끊고 또 관리자한테 일정 잡아서 다시 한번 그 종목 상담 한번 전화를 한번 다시 할게요. 제대로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오늘 좀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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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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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예, 선생님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모르게 지금 사실 고객 통화를 하는데, 방송하는 거를 잊고, 그, 고객이랑 통화하듯이 이렇게 좀, 통화가 오래됐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들은 저는, 자들의 그 주변 환경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하게끔 실적을 보지 않게끔 계속 단발성 뉴스만 보게끔 만들어진 그 주변 투자 환경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분처럼 1억 5천에서 3천으로 자산이 줄어들 때 보통 깨닫거든요. 한 번씩 크게 손실이 났을 때. 근데 제가 지금 통하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그냥 주식을 처음 하실 때부터 아예 그냥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꼭 계좌가 3분의 1 남았을 때 이렇게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좀 일찍 어떤 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나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 환경들 단타를 권하는, 아까 허영만 화백의 만화에서처럼 자꾸 단타를 권하는 이런 것들,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 하나를 보고 10원 단위로 예리하게 매수 매도를 지정가로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시장은 일단은 하락입니다. 큰 의미로 하락인 것이고, 하락이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깊어지고 다시 이 하락했던 것이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려면 이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민한 아주 날카로운 이 하락의 끝에서 굳이 나는 저점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닥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매수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하면 분명히 내일은 반등할 거야, 내일 시초가에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렵다, 주식하는데 너무 정보가 많다 그러면 모든 방송을 끊으십시오. 방송과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주식 방송과 어떤 미디어를 다 끊으시고 딱 하나 지수만 보세요. 지수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크게, 큰 의미로 봤을 때. 만약에 지수가 하루하루가 헷갈리면 그냥 지수를 지워버리고 이동평균선만 하나 깔아보세요.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지. 한번 제가 너무 길지만 요거까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요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제가 다 지워 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빨간색이네요. 저는 요거 지금 지수 이평을 썼는데요. 단순 이평으로 바꿀게요. 만약에 주식하는데 좀 혼선이 많다 그러면은 지수에 그냥 20일이든 21일이든 23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조금 적어도 한 10일 이상 되는 뭐 15일이든 16일이든 17일이든 이평선 아무 상관없어요. 한 15일 정도 이상 되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돌아갈 때, 기울기가 하락하다 돌아갈 때 이것만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락하는 구간을 지나서 돌아 나가는 구간,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만 관심을 갖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좀 늦이자라고 생각하면 5일 이평선이 두 번 정도 올라가면 20일 이평선이 같이 말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두 번 정도 꺾이면 그 더 큰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어서 작게는 큰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만약에 요 부분이라고 하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때 시장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꼭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요럴 것처럼 꼭 요 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닥에서. 그죠? 조금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사도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연도에 주식하고 그만둘 거 아니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계좌가 마이너스 납니다. 계좌가. 한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계좌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버는 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힘들지만 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좀 길어서 오늘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